16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 1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 15일에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환율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은행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이 막힌 개인 사업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5배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은 개인 사업자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가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 치킨집과 편의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직장을 나온 분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요즘 40대, 50대의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직장을 나와도 재교육을 통해 자영업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경제 구조가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이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10월 말경에는 남북 체육회담, 11월 중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이 현재 466건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사령부가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및 동해안 철도 북측 지역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남북이 또다시 합의를 이룬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미 양측의 비핵화 진전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의 재개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급한 마음만큼 아직 주변 여건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강점으로 뽑고 있는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이번에는 또 다른 강점으로 다시 한번 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황이 방북하면 크게 환영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 가능한 교황이 내년 봄에 방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유럽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이미 어제 교황과 만나 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맞춰 북한을 교황이 방문한다는 것은 남북 관계 해소에 커다란 진전이 되는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교황의 발걸음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경제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